올해도 목표가 소셜벤처 창업이야? 소셜벤처 창업 준비 계속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고민만 하고 있을 거야? 이 강의 들어봐. 일주일에 딱 75분씩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 경험을 믿어봐. 너도 진짜 소셜벤처 창업에 필요한 핵심을 공부해. 우리는 공부하고 준비한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번 시간에는 소셜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플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탐스 슈즈, 테디베어, 도미노 피자 등의 사례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기대되는데요. 시작해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소셜 비즈니스 모델, 소셜 비즈니스 플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탐스 슈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주 유명한 회사죠. 마이콥스키라는 그런 서던 메소디스트 유니버시티, 이제 남감리대학이죠. 거기 경영대학 출신의 어떤 청년이 만든 회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목격하게 된 것은 아르헨티나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면서 이 기생충에 감염되거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병들에 노출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뭐 굉장히 아프거나 또 심지어는 뭐 발을 절단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고민하게 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학교들에서 신발이라는 것이 어떤 유니폼의 일부로 이렇게 좀 간주가 되니까 애들 사이에서 신발이 없는 애들은 좀 놀림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이제 학교 가기에 좀 창피하고 학교 안 가게 되고, 학교 안 가게 되면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공부를 못 하게 되면 결국 좋은 직업을 얻을 수가 없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가난이 계속 대물림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교육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다, 신발을 제공하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신발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리고 자기가 신발을 만드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 회사의 이름이 탐스 슈즈고, 여기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슬로건은 Shoes for Tomorrow, 내일을 위한 신발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발을 만들었는데, 품질이 아주 우수하고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착화감 이런 것들이 좋고, 또 유기농 소재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제품의 어떤 상품성이 상당히 높고, 거기다 또 이런 좋은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이제 금방 알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특히 이 회사가 유명한 것은 Buy One, Send One Free라는 이제 컨셉인 거죠. 당신이 하나를 사면은 약간 좀 비싸게 돈을 내지만 그 돈으로 개도국의 아이들에게 신발을 하나 우리가 선물을 회사에서 보내겠습니다. 하나를 사면은 원래 보통 Buy One, Get One Free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를 사면은 하나를 공짜로 준다. 결국 신발이 두 개가 생기는 게 Buy One, Get One Free인데, 이거는 나만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신발이 두 개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발은 하나인데 신발을 막 계속 겹쳐서 신을 수도 없고 별로 그 의미가 크지 않은데, 특히 이런 잘 사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신발 하나 샀을 때 그것이 개도국에 있는 아이들한테 보내져서 아이들의 발도 보호해주면서 또 교육적으로도 애들한테 뭔가 좀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고 학교 열심히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참 취지가 좋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스칼렛 요한슨, 뭐 키라 나이틀리, 그런 할리우드 스타들이 이 신발을 신은 모습들이 이제 그런 뭐 트위터나 이제 그런 데 계속 올라오면서 사진이 자꾸 올라오니까 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죠. 되게 재밌는 게, 이 회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일단 우리 한 100켤레, 뭐 200켤레만 한번 기부해보자, 그런 굉장히 소박한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한 뭐 몇 년 후에 신발을 100만 켤레 이상 팔고 또 그만큼 100만 켤레 이상을 기부하는 엄청나게 큰 어떻게 보면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회사였던 거죠. 이런 좋은 취지의 코즈 마케팅을 통해서 자기네가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정말 훌륭한 회사잖아요.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 좋은 제품 만들어가지고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거기다 이런 마케팅 전략을 써가지고 Buy One, Send One Free 그렇게 해가지고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재무적 가치, 사회적 가치 다 만들어내고, 비즈니스 모델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훌륭한 모델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였냐면은, 신발을 공짜로 보내주니까 그럼 그 지역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도에 사는 아이들, 또는 예를 들어서 뭐 탄자니아에 사는 아이들 입장에서 신발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굉장히 예쁘고 좋은 신발이 공짜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좋잖아요. 너무 기쁘고 그 신발을 신겠죠. 누가 굳이 동네 신발 가게 가가지고 가격도 비싸고 공짜보다는 무조건 비싼 거잖아요.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후지고 그런 신발을 누가 사고 싶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은 되게 행복한데 동네 신발 가게들은 다 망하겠죠. 동네 신발 공장은 다 망하게 되겠죠. 공짜랑 어떻게 경쟁해요? 그것도 공짜도 그냥 무슨 대충 품질의 공짜가 아니고 엄청나게 예쁘고 좋은 품질의 공짜인데 거기랑 어떻게 경쟁을 하겠어요? 이런 동네 회사들이. 어떻게 될까요? 1년, 2년 정도는 아마 탐스에서 계속 신발을 여기다 보내줬겠죠. 하지만 이 동네만 계속 신발을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옆에 동네도 있고 그 옆에 동네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다 뭐 1000켤레, 그 다음에 여기다 1000켤레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보내줄 거잖아요. 이 동네 아이들은 신발을 받아가지고 잘 신었는데 발이 커지잖아요. 신발이 해지잖아요. 신발을 바꿔야 되잖아요. 새 신발을 안 보내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사러 가야 되잖아요. 사러 갔는데 보니까 신발 가게가 망해 있어요. 아무도 안 사니까. 신발 공장이 망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예전이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심지어 더 나쁜 거죠. 옛날엔 그래도 후진 신발이라도 돈을 내면은 그래도 신발을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신발도 못 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발은 또 길거리에서 다니다가 찢어지면 상처가 생기고 잘못하면 뭐 발을 절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했어요? 학교 가기 또 싫어지는 거잖아요. 신발이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탐스 슈즈가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 문제도 많이 해결을 했었는데 100만 켤레나 기부를 했는데 여전히 그 지역의 문제가 지속 가능하게 해결되고 있지 않구나.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구나.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커녕 사회 문제를 오히려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탐스 슈즈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소셜 벤처 또는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를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로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식으로 좀 조정을 해가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잘 담아내고 우리가 좀 더 사회에 좋은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로는 어렵고 새로운 형태의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소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인데 사회적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는 소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 있는 이 그림 보시면은 이거는 뭐 우리가 보통 보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죠. 자, 이 가운데 뭐가 있나요? 가운데 보면은 가치 제한이 있죠. 가치 제한 옆에 이쪽으로 보시니까 이제 어떤 고객 사이드가 있죠. 목표 고객이 있고 목표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채널과 어떤 고객 관계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쪽으로 쭉 가서 보니까 어떤 핵심 활동, 자원, 네트워킹 뭐 그런 게 있고 이 밑에 보니까 뭐 매출, 그 다음에 저쪽이 비용. 뭐 이건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모습이죠. 되게 재밌는 게 가치 제한이라는 게 가운데 있네요. 가치 제한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가운데 있을까요? 왜 가운데 있을까요? 당연히 제일 중요하니까 가운데 있겠죠. 우리가 가치 제한이 뭔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옆에 보시는 이 그림은 뭘까요? 이게 어렵지 않는 질문이죠. 테디베어이죠. 자, 만약 여러분이 테디베어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내가 테디베어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다. 나의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 경쟁자는 누구일까? 자, 제가 이런 질문을 이제 사람들에게 던지면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거는 다른 장난감 인형, 다른 곰인형 회사, 다른 장난감 회사,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이 당연히 우리한테는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들이죠. 중요한 경쟁자들을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가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의 고객들이 내가 만드는 테디베어를 왜 사나요? 언제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언제 살까? 왜 살까? 네. 예를 들어서 나의 여자친구 또는 우리 부모님 또는 내 조카 누군가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을 때 테디베어를 생각하게 되죠. 테디베어를 떠올리는 거죠. 누군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뭔가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하나는 테디베어구나. 그럼 테디베어 말고도 또 어떤 아이템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초콜릿.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 많이 우리 생각을 하죠.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또 뭐? 꽃다발.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초콜릿, 꽃다발, 그리고 가방,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옷, 보석,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싶을 때, 그 사람들의 미소를 보고 싶을 때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템들인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테디베어 사장님 입장에서는 경쟁자라는 거죠. 꽃배달 서비스도 내 경쟁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결국 고객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니까 우리의 경쟁자가 된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현금이죠. 이건 뭐 농담인데요. 근데 사실 또 많은 특히 이제 결혼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와이프들은 남편이 괜히 막 쓸데없는 거 막 뭐 사오는 것보다 디자인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사오는 것보다 현금 선물을 훨씬 더 이제 또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런 점에서는 현금도 테디베어의 경쟁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경쟁이라는 거를 공급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장난감 회사, 다른 고민형 회사가 우리 경쟁자 맞는데요. 만약에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 고객이 왜 이 물건을 사는가? 나의 물건을 언제 사는가? 고객이 나의 제품을, 서비스를 왜 구입하는가? 그렇게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 보면 경쟁자 자체가 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경쟁의 어떤 구도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장을 좀 더 넓게 바라봐야겠다.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겠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이 경쟁자들은 동시에 또 우리의 잠재적인 파트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발렌타인데이 때 우리 고민형이랑 꽃다발 서비스, 그다음에 초콜릿 같이 엮어가지고 패키지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꽃배달 쪽에서 그냥 배송을 맡아주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매출을 늘려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의 경쟁자가 내일의 잠재적인 파트너도 될 수 있구나. 어떨 때 우리가 시장을, 경쟁을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같은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는 우리의 경쟁자도 될 수 있고 또 동시에 우리의 협력자도 될 수가 있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고객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차별화라는 개념입니다. 이 차별화라는 것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제품이 경쟁 제품들과 구분되는 어떤 그런 특성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번 피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단지가 굉장히 많이 오죠. 주로 보통 통닭집에서 많이 오죠. 무슨 굽네 치킨도 있고 무슨 교촌 치킨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치킨집들에서 우리한테 전단지를 보내주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비슷하게 피자집들이 굉장히 전단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럼 피자 전단지가 하루에 막 5개, 6개씩 오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재밌으니까 이제 보거든요. 보는데 보면은 얘기가 우리 피자집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집, 베스트 인 타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 피자는 맛있는 것도 그렇고 또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다. 뭐 프레시 인그리디언트를 사용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막 쓰는 거죠. 그러면서 사진도 다 똑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자 뜨뜻할 때 이렇게 쭉 자르면은 치즈가 쭉 늘어나잖아요. 왠지 막 군침이 돌게 하는 그런 사진이죠. 그런 사진 다 똑같아요. 피자집에서 전단지 5개가 왔는데 보니까 말도 다 똑같아요. 맛있는 피자, 신선한 재료, 사진도 다 똑같아요.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피자집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전단지를 고생스럽게 제작을 했을 거고 또 거기에 돈을 써가지고 이걸 다 집마다 돌렸을 텐데 막상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왜 A라는 피자집을 가야 되는지 B라는 피자집 대신에 다 똑같은데 모르겠다는 거죠. 차별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도미노 피자는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요. 이 도미노 피자는 피자 마켓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 우리는 신선한 재료를 써.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얘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30분 아니면 공짜 그렇게 얘기를 했죠. 30 minutes or free 그렇게 얘기를 했죠. 30분 아니면 공짜. 우리가 30분 안에 배달해 줄게. 만약에 배달 못하면 공짜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미국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때 운동을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막 자랄 때 막 운동 많이 시키니까 집에 오면 어떻겠어요? 배고프겠죠. 그러면은 샤워를 내가 이제 할 건데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피자가 와 있으면 너무 좋겠죠. 바로 그냥 이렇게 먹고 좀 쉴 수가 있으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샤워하러 들어가기 전에. 어디다 전화하겠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 신선한 재료? 아니죠. 30분 아니면 공짜한테 전화를 하겠죠. 피자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도미노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그래서 뭐 탐 크루즈나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젊은 그런 좀 멋있는 배우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이렇게 좀 아저씨처럼 되고 막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뭐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소파에 들어누워가지고 저녁 먹고서는 소파에 이렇게 막 널브러져가지고 이제 막 맥주 마시면서 그 야구 보고 뭐 미식축구 보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맥주 한 잔씩 홀짝 하다가 저녁 9시쯤 되면 배고프겠죠.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제일 맛있는 피자? 신선한 재료? 그거보다는 30분 아니면 공짜겠죠. 야, 그렇게 하니까 피자를 많이 먹는 사람들, 헤비 유저들이 도미노에 자꾸 이제 주문을 하니까 도미노가 점점 매출이 증가하겠죠. 차별화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가치 있는, 무엇이 가치 있는지 잘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차별화를 했을 때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가치를 제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밸류를 프로포지션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치 제한에서 얘기하는 프로포지션, 이거는 프로포즈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프로포즈는 뭐죠? 결혼할 때 우리가 많이 어떤 결혼의 승낙을 얻기 위해서 그런 여자친구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막 얘기하는 거죠. 자, 당신이 나랑 결혼하면은 내가 되게 잘해줄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야.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다 뻥이죠. 다 뻥인데 뭐 그 농담이고. 근데 그 결혼을 할 때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당신이 나랑 결혼해주면 당신은 이런 것 대접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정말 잘해줄게. 이런 게 프로포즈죠. 프로포즈라는 거는 상대방이 봤을 때 되게 가치, 나랑 결혼했을 때 이런 가치를 당신들은 얻게 될 거라고, 이런 혜택을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죠. 기업이 고객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나의 제품을 또는 나의 서비스 사용한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가치들을 제공해 줄게라고 약속하는 거죠. 고객과 약속하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이 만약에 맛있는 피자, 신선한 재료라고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그 가치를 받아들일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30분 아니면 공짜. 그런 식으로 다른 경쟁 제품과 뭔가 비교될 수 있는,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제안했을 때 그 가치를 고객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제한이라는 것도, 밸류 프로포지션이라는 것도 고객들이 봤을 때 가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차별화된 언어로 제공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가치 제한, 그리고 차별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가치 제한 제일 중요하니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가운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가치 제한이라는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경쟁자들과 뭔가 좀 차별화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이다. 경쟁자들과 차별화되는 어떤 그런 가치 제한을 하는 것이 결국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들 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가운데 있고요. 또 이것이 어떤 비즈니스를 구상할 때 어떤 시작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